역시 지난 시간에 강의가 아무래도 첫 강의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어색하고 충분히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이제 제 2강부터 보다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안방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의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내가 뭐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죠. 이 텍스트도 다 완성이 됐고, 이 도올 주역 강해라는 책이 중요한 그 서점에서 벌써 엄청 지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정말 깊구나. 아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 사람들은 주역을 좋아한다. 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요일 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거든. 유럽에만 해도 젊은 애들이 뭐 교회 간다. 이건 정신병자 아니고는 뭐 없는 문제고. 미국의 뭐 흑인 교회나 조금 뭐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참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말을, 도울 선생님 말이 저게, 헛소리가 아니다. 저게 정말, 전국을 찌르는 언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이라고 하는 이 문화 전체에서 보면 역에 대한 해석의 한 측면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종교라는 게 이슬람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모든 게 이 주역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리송할 거예요. 그러나 이 강의를 쭉 들어가면서 보면은 이 주역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해후하는 세계는 인류의 모든 의식적 측면을 총망라합니다. 총망라하기 때문에 주역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인류 문명사 전체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는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문헌인데 그 왜 이렇게 주역이라는 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선생님이 그 강의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거창하게 겁붙어 주십니까? 이게 주역이 인류 전체가 들어있다. 그건 뭔 소리입니까? 근데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주역이라는 거는, 역이라는 거는 뭐예요? By definition, 역은 이거예요. 점이다. prognostication.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prognostication이 맞나? 근데 보통은 이제 divination. divination이라는 건 사실 이게 어원을 받아서 점친다는 거는 신의 의지를 묻는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역은 점이다. 역은 철학이다. 이런 말과 역은 점이다.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엄청난 유학의 지금 유학적 사유의 이 유교, 이 유학의 이걸 철학화한 것이 송유고 이 송나라의 이 북송연간에 이 엄청난 이 지식인들이 이걸 만들었고 남송의 누구죠? 주자가 복건성의 촌농 같은 사람인데 이 주자가 나는 주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내 책에 한 번도 안 썼어요. 전부 주시라고 이름을 써주죠. 주자는 선생님이라고 높여드리는 말인데 사실 주자는 주자라고 높여줄만 해요. 그만큼 대단한 학자인데 조선조에서 워낙 주자를 신성시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나는 문헌으로 쓸 적에는 주자란 말 절대 안 씁니다. 주희.
김용옥 이러듯이 주시 이러지. 뭐 나를 갖다가 뭐 옥자, 용자, 뭐 하여튼 김자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자 그러면 국민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없고 이 송시열이를 높여서 정조가 송자대전을 써서 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송시열을 송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송시열에 대한 뭐 이 비난도 많지만은 또 송시열이도 하여튼 거물은 거물이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이 주시의 남송의 이 근세 유학,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근세 유학을 새로운 어떠한 기풍의 유학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네오 컨퓨셔니즘이라고 그래요. 네오 컨퓨시아니즘. 새로운 유학이다. 네오라는 말이 싫어가지고 송 컨퓨셔니즘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냥 송대의 유학이다 이러는데 이 주시는 북송에 소위 말해서 이 낙수계 그 주변에서 일어났다 해서 낙학이라고 그러는데 낙수 그러니까 저 위에 개봉 뭐 이 낙양 이쪽에 지역에서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뭐 주렴계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 소강절이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탁월한 사람이 이 정명도라고 하고 또 정이천 이게 동생인데 이게 거의 뭐 한 살 차이밖에 안 져요.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형이고 이게 동생인데 이 명도 형은 사람이 아주 푸근하고 사람이 좀 도가적이야.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주 품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천이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야. 날카롭지만은 샤프하고 그 지성미로 말하면은 난 그래서 옛날부터 대학교 시절부터 정의천이를 굉장히 난 싫어했거든. 자식이 너무 날카롭다 새끼가. 너무 그냥 클리어 카트. 그러니까는 했는데 이 주희라는 사람이 명도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이천을 계승을 한 거야. 동생의 학문을. 자기가 스스로 왜냐면 이 사람은 한 1세기가 차이졌기 때문에 만날 길은 없어요. 주자를 여러분들이 주희를 얘기하면은 쉬워. 그 뭐라 하냐면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0세 우리 옛날 나이는 71세고 요새 나이는 70세. 그러니까 12세기를 이 장악하는 인물인데 주자는 아주 철저하게 이천의 제자로서 자임했단 말이야. 나는 명도가 아니라 정이천의 학문을 내가 잇는다. 이제 이걸 다 설명하려면 복잡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 주역을 강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려면은 이제 중간에 빼먹으면은 망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체계적으로 내가 막 이게 하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이제 주역을 착착착착 밟아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빼먹으면은 다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주역은 수학을 공부하듯이 1학년 뭐 인수분해부터 배우지 않고 그다음 뭐 미적분을 풀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 주희가 정명도를 받았지만은 정의천을 받았지만은 이 정의천이라는 사람의 주역 해석은 내가 보기에 정말 획기적인 거야. 정말 주역의
속에 모든 미신적 요소를 싸그리 클리어 컷하게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캄스 레이저라는 말 아시잖아요? 윌리엄 오캄스 레이저라는 말이죠. 어? 레이저. 오캄의 면도날. 이게 중세기에 이 보편 논쟁에 있어 소위 말해서 모든 허구적인 개념을 다 잘라내버린다. 오캄의 면도날. 이게 유명론에, 어? 그러니까 모든 개념들은 유명론, 단지 뭐죠? 단지 이름일 뿐이다.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 실제가 아니야 이거야. 실제가 아니다 이거야. 도를 실제하는 거는 여러분들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도 많잖아. 그냥 허구적으로. 그러니까는 단지 이름일 뿐이다. 단지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야? 여호와 그러면 쉽잖아. 이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름이다 이거야. 여호와라는 그냥 야훼라는 이름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구의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누구야? 존 로크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또 누구야? 그 데카르트가 나와서 이제 근세를 연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정의천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이 동아시아 문명에서 진정한 근대를 연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요거는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작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작 그러면 이거를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근대가 출발했고 주작 조선의 주작은 전근대적 프리모던 전근대적 사상이다. 그 내가 주작을 공부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너는 전근대적 사유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주작적인 사유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인류의 근대성으로 말한다면 서구의 근대성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진짜 근대적 사유를 주작은 이미 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태가 누구냐? 정의천이고 그 정의천의 모태가 뭐냐?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역정전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역전이라고 부르지. 정의천이가 쓴 거라서 역정전이라고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역전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그 누구냐 성백효 선생의 번역도 있고 하여튼 이 책은 획기적인 책입니다. 이 책의 획기적인 책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쓰신 정의천이라는 분은 입장이 뭐냐면은 상수학은 개똥이다 그거야. 이 사람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 상수라는 말이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려면 이게 어려운 말인데 주역이라고 하는 거를 상과 수로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전부 주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주역에 미쳤다 그러는 거는 상수에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주역의 상수. 근데 주역은 접니다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죠. 말이 주역은 접니다라는 말을 시작을 했는데 정의천은 주역은 접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주역은 점으로부터 시작하고 점서이지만은 그것은 엄밀한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다. 그리고 이것은 상수학적으로 부연 설명하기 이전에 그 언어를 소박한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상수라는 거는 수라든가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이런 거. 그러면 수적인 뭐 연관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천문
뭐 지리 이런 게 의학 뭐 의학 하여튼 수없이 이 수라고 하는 문제는 연결이 돼 가요. 이 상수학적인 건데 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이 수리가 상수학적 수리가 이 서양처럼 어떠한 고등한 수학을 만들어 탄생시켰다면 주역은 엄청난 인류의 바이블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상수학으로 주역을 접근한다면은 유크리트 기하학책에 한 줄도 안 돼, 이거는. 말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천은 그걸 파악한 사람이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라는 것은 상수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상수로 접근하지 않고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 그 언어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의리라고 그래요. 의리. 이제 의리. 그러니까 주역을 상수지학이라고 상수로 푸는 사람들은 상수의 배움이라서 상수지학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전에 정의천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노자의 강의에서 항상 얘기한 천재소년이 있었죠. 왕필이라는 사람이 획기적인 저술을 낸 게 노자의 주석일 뿐만 아니라 인류 사상 최초로 주역을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야. 왕필이.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지. 내가 이 사람하고 비슷한 나이에 나도 주역을 같이 봤으니까. 이 양반은 23세, 4세에 죽었는데 나 그 이전에 나도 그 나이 때쯤 이 노자 주역을 다 봤으니까. 그런데 뭐 왕필한테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 그때는 내가 뭘 알아. 왕필이 구라치고 어떻게 이 어린애가 이렇게 심오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이 왕필이 얘기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거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를 잡는 게 문제고 대바꾸니를 넣어서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를 건져야지. 그리고 이거는 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잊어버려라. 그물은 이제 이것만 건졌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물에 집착할 거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됐죠? 차 안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이 강물을 건너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는데 피안의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보살 사람들을 다 가는 거야.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도달했어요. 근데 배가 좋아가지고 배 안에만 이 나의 사랑하는 배하고 배만 붙잡고 있다가 거기서 송장되는 거 아니야. 이 배를 어떻게 되지? 버리고 땅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피안으로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득어망전의 논리가 불교의 정자의 이 득어망전의 논리가 불교의 대승불교에. 그러니까 이 배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수단이었으니까 이건 버리고 피안을 밟아야지. 난 젊었을 때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 이야, 내가 이 배를 고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일찍이 학문을 하면서 야, 내가 학문을 하고 있지만 이 학문을 하는 모든 툴은 결국 버려야 될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지 내가. 20살 전후에 내가 이걸 깨달은 게 나한테는 가장 큰 깨달음인데 이 왕필이가 뭐라 하냐면 주역을 풀면서 여기다 말하면 의를 그 뜻을 얻었으면은 득의 망상 상은 잊어버려라 이게. 건깨가 어떻게 되든 준깨가 어떻게 되든 무슨 겸깨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거 다 거기서 뜻의 의미를 취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 왜 거기에 고집해가지고 상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이게 1년에 무슨 수십 개가 어떻고 거기에면 그냥 384요를 다 365일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배분을 해놓고 아니 별하별 이론이 많거든. 이 상수학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개소리들 싹 잘라버려라. 득어망전하고 득의망상. 난 지금 정확하게 머릿속에 준비를 안 하고 와가지고 이게 정확한지도 모르겠어. 근데 맞을 거야 아마 내가 이게. 득의망상. 왕필이 이전에 한대의 상수왕이 엄청 드글드글 끓었는데 이 왕필이라는 천재 소리 나가지고 싸그리 그냥 요새 인도 영화 보는데 내 취미가 있어요. 인도 발리우드 영화가 괜찮아요. 근데 잘하더라고. 하여튼 그냥 싸그리 그냥 이 상수학을 그냥 싸그리 뭉개버린 게 왕필이란 말이야. 그리고 왕필이가 아주 혁명적인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했어요. 진짜 천재입니다. 왕필은 내가 보기엔 진짜 천재인데 그러면서 또 왕필을 거치면서 많은 또 왜곡이 또 일어나지. 왕필이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는 건 뭐죠? 정확하게 알아두는 거는 의리지학과 상수지학이 있는데 의리지학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왕필이었다. 이 왕필의 정통을 송나라 때 이어서 종합적으로 주역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 정의천이다. 그런데 이 정의천의 주역 해석을 누가 이었다? 주자가 이은 거죠. 주자가 이었으면. 그러면 주자가 이었으면은 뭐가 돼요? 당연히 주자는 의리지학의 상수지학이에요. 당연히 의리지학이겠죠. 그런데 주자의 독특한 여러분들이 모르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주자는 이 주적을 상수를 배제하면은 의리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역의 상수를 엄청 존중했어요. 그런데 주자가 나도 상수라고 골치가 치키치키 여러분들 내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그냥 이 책에는 그런 거 다 뺀 거예요. 내가 다 뺀 거예요. 여러분들 골치를 내가 지근지근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뺐는데 하여튼 주자가 상수지학을 존중했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주자의 머리는 나 같은 철학적 머리거든. 의리지학의 머리고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밝히는 걸로 만족할 사람인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한 상수지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조금 이상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풀렸어. 뭐냐면은 주자보다 한 4살 어린데 이 남송의 주자의 제자 중에서 아주 상수하게 탁월한 인물이 있었어. 아주 탁월해도 보통 탁월한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소강절이를 뛰어넘는 인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유명했죠. 이 최원정이라고 그래요. 이 최원정을 보통 우리가 서산 선생이라고 불러요. 이 최원정, 서산 대사가 아니고 이거 서산 선생인 최원정이라는 분이 내가 보기엔 엄청난 인물이에요. 근세 유학에 있어서 상수지학으로 들어가면 제일 큰 이슈가 선천역학, 후천역학이라는 거면 선천학, 후천학이라는 걸로 이제 상수학에 들어가면 이슈가 선천, 후천으로 가요. 이게 이제 이거 나중에 내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하도 이거 골치가 아파가지고 요새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은 썼지만은 이 주변에 많은 시오리들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되고 변화했는지를 하려면은 이거의 10배가 넘는 최소한 이거의 10배가 넘는 저술을 내가 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근데 그걸 내가 다 지금 다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다니까. 이 강의를 위해서. 내가 이 강의를 위해서 바치는 이 지금 이 투자와 이 열정이라는 게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책이라도 많이 사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널리 홍보를 하시라고. 그런데 이 선천학이라는 게 사실 전부 소강전이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기본은 맞지만 사실은 채원정의 작업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주자가 말이에요. 주자가 역학계몽이라는 말을 썼어요. 역학계몽이라는. 그러니까 계몽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우리가 계몽, 엔라이트먼트를 계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학계몽이라는 게 뭐냐면 역학의 기초적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 해서 Introduction to the Easing이라는 책이야. 저기 역학계몽이. Enlightenment. 이 역학계몽이라는 아주 상수학적 개설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쉽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주역의 상수학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거를 주자가 했다. 이건 난 옛날부터 이상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비결이 채원정의가 있었다 이거야. 방대한 주자 전서가 있는데 상당 부분이 공동저작이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름은 빼고 선생님 이름으로 다 하십시오. 그만큼 아주 솔직 담백한 분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좀 시비는 없으나 상당한 그 부분이 그런 작업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채원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해 국악계로 가도 이게 엄청난 그 우리나라 국악계의 과거 조선 왕조 때의 소위 말해서 율려신서라고 하는 이 바이블이 있거든. 음악의 원리를. 그게 채원정의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려신서에 깔린 게 바로 이 사람의 상수학적 지식이란 말이야. 천지의 소리를 다 역학적으로 분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하여튼 이게 오묘한 거란 말이야. 주역이라는 게 그 어플라이 되어가는 그것이. 또 의학에도 이게 뭐 소양인이고 뭐 태양이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게 다 역학이라니까. 역학의 원리에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채원정이라는 인물 때문에 주자의 이름으로 다 그게 돼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이 단전 호흡을 해가지고 이 신선이 되는 그거를 주역으로 푼 게 있는데 그것까지 손을 댔거든. 그것도 채원적인 영향이지. 그러니까 주자가 주역에 관한 또 온갖 미신의 바이블이니까. 그러니까 이 재미난 게 뭐냐면은 요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참 헷갈리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주자학을 빙자해서 산속에서 주역의 돌을 닦는 사람은 전부 주자학자라고 그래 자기가. 사실은 채원정의의 역학을 이은 거죠. 근데 이걸 주자의 이름으로 하니까 폼나잖아. 그냥 상수학만 몰라가지고 돼?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 주역학이라는 게 대체로 상수지학이라.
상수지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리지학과 상수지학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상수지학은 이제 한나라 때부터 이건 아주 저기라는 건 한나라 때 경방이라든가 맹희라든가 경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상수지학이 쭉 그때 이 상수지학은 한역이에요. 한역. 한나라의 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 그러니까 서한 때죠. 서한 때. 전한부터 뭐 후한까지 하여튼 이 쭉 내려오는데 한역이고 의리지학은 송학이죠. 일종의 송나라 역인데 송나라의 학문이고 그런데 이 의리지학의 대가는 누구죠? 정의천이라는 거죠. 근데 정의천을 이은 주자는 뭐죠? 이 한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상수학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랬다. 이걸 갖다가 양면을 종합했다. 이건 난 어폐가 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는 철저하게 의리지학에 서 있지만은 이 상수의 전통을 인정했다.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재미있어 했다. 왜? 최원정이라는 탁월한 제자 때문에. 그래서 최원정이라는 사람은 인품이 좋아서 4살밖에 차이가 안 졌지만은 하여튼 5살인가 5살밖에 차이가 안 졌지만은 뭐냐면 엄청 주자를 선생으로 깍듯이 모셨거든요. 자기 선생님으로. 근데 실제로 주자는 최원정이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산 선생과의 관계가 주자는 절대 하대를 안 했대요. 선생으로 깍듯이 자기 선생처럼 그냥 도반으로 모셨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죽을 때까지 주자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최원정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의 역학이 좀 망했다. 이게 불투명하게 됐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자 여기에 있어서 의리지학과 상수지학이 이게 무슨 문제냐 하는 이건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주자의 최초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자의 주역의 연구의 출발이 뭐냐면 역은 점이다. 역은 점서다. 이건 점서다. 뭐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주역이라는 건 점서죠. 그러니까는 주자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에 근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서의 언어의 의리도 철저히 이천처럼 파들어가는데 원래 점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적인 요소가 여기에 가미되어야 한다. 우선 점치는 법부터 이걸 몇 번 어떻게 조작하고 이러면은 뭐 무슨 수가 나오고 뭐 이런 거부터가 이게 전부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주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또 공헌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 계사에 점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애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자가 그런 문장들을 깨끗이 다 풀거든. 누구 덕분에? 최원정이 덕분이에요, 사실. 최원정이 덕분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 복잡한데 주자가 뭐라 그러면 쓴 책은 이 정의천이 쓴 책은 역전이라고 그랬어요. 역정전이라고 그러고 주자가 쓴 책은 역본의라고 그랬어요. 역본이라는 건 뭐예요? 역의 본래 의미라는 의미예요. 본래 의미. 역본의.
역본이라는 건 뭐죠? 역본이라는 거는 지금 역에 대한 이해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가설이 있는 거죠.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좌우지간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점이다. 이 말과 동월 선생이 얘기하는 이 역기라고 하는 거는 전 인류사의 모든 문명의 문제가 다 망라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 상황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파라독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건 나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점쟁이가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를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을 거부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인간이 노력을 해서 주체적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인간이 산다고 하는 보람이 있는 건데, 미래를 가르쳐준다. 신의 의지가 너는 몇 월 며칠 날 성공할 거다. 너는 돼질 거다. 그러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정신이 멀쩡한 놈이라면은 이거는 배격되어야 할 미신이란 말이야. 점이라는 건. 그런데 어떻게 그 미신이 위대한 중국 모든 사유의 근본이 될 수 있으며 인류 문명 전체의 가장 심오한 사유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 자체가 파라독스다 이거지. 소위 말해서 유학의 본질은 도덕인데, 인간의 도덕이고 자유의지고 자율에 의한 나의 삶의 건설인데, 디비네이션이라는 건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 파라독스야말로 주역이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파라독스가 없는 인생은 그건 저질로 갑니다. 항상. 그래서 역이라는 건 뭐라 하냐면 역이다. 역이라는 건 주역에 있는 말이야. 역이라는 건 역이다. 역이라는 거는 반역이다. 네? 역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파라독스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기록이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인생의 파라독스를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